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형이랑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셀트리온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어떤 대형주급들은 대부분 다 셀트리온이랑 뭐 비등비등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갖고 뭐 샘 울트먼이 막 한국에 오면서 카카오랑 미팅하고 막 이러면서 카카오가 조금 움직이기는 했습니다만 역시나 아직까지 지금 굉장히 좀 바닥권에서 놀고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시가총액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다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 것은 아무래도 이 지금 현재 시장에 돈이 막 크게 돌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이제 올리려다 보면 아무래도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우리가 뭐 이 주포들이 이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을 끌어올리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지금 유동성이 지금 풍부한 장세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야 뭐 최근에 많이 뭐 오르긴 했고, 뭐 LG 엔소, 삼바, 현대차 뭐 다 봐도 지금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다 봐도 지금 바닥권에서 막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막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뭐 어쨌든 엔비디아 발로 많이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국면이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뭐 바닥을 키고 있죠. 그죠? 그리고 뭐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전고점 근처에서 지금 가 있고 얘네들이야 뭐 가 있고 여기 가 있고 저항받고 있죠. 자, 그리고 뭐 현대차 마찬가지 현대 기아차도 지금 바닥을 기고 있고 비단 뭐 셀트리온만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런 좀 이 박스권 구간에서 놀고 있다. 기아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이거든요. 셀트리온도 요런 식으로 놀고 있고 그 다음이 이제 KB금융이고 KB금융은 그래도 우상향 잘 가고 있네요. 자, 그리고 네이버. 그 다음이 네이버도 잘 갔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이제 유동성이 녹록치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이 트럼프발 이 관세 위협이 나오면서 오늘은 또 이제 중국 쪽에 또 10% 정도 뭐 항목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 그럼 중국도 가만히 안 있죠. 이러면 이제 전쟁이 되는 거예요. 또 전쟁이 시작되고, 그죠? 그 과거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으로 굉장히 좀 증시가 안 좋았거든요. 약간 지금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제 오늘 이 코스피 코스닥 쪽으로 저가 매수세가 오늘 유입되었어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 기관이 양매수를 해주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수급적으로는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증시 자금 자체는 계속해서 50조 정도 고객 예탁금이 50조 정도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고 유동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동성 장세가 나와 주려면 60에서 못해도 한 70조까지 80조까지는 올라가 줘야지 좀 시장에 좀 다양한 종목들이 이렇게 딱 순환매가 돌면서 갈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기관들도 사실 요놈들이 이 지속적인 투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또 이제 단타 치고 다시 이제 또 매도 치고 요런 좀 패턴이 계속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증시가 좀 욕꼬라지가 지금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부분은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뭐 끝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이 관세를 갖다가 약간 이걸 갖다가 이 협상의 어떤 카드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일종의 이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건데
다른 이제 뭐 국가들도 그 가만히 안 있죠, 사실. 그래서 이게 그냥 싸우면 되는 거 싸우면 돼. 그 과정에서 지금 막 증시도 조정받고 우리 주식 시장도 조정받고 비트코인 코인 시장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하다 보면 이게 면역력이 생겨요. 증시 자체가.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제 유동성 지표로 많이 보는 게 이제 M2 자금이거든요. M2 자금이 꺾이지 않는 한 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간다. 그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피벗 이후에 이제 금리가 지금 떨어지는 환경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갖고 막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고 뭐 이거는 사실 좀 거기에 대한 그 추측이고 일이 벌어진 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금리가 4.5%예요. 4.5%고 더 이상 올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고금리인데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갈수록 이제 떨어지는 환경에서 경기 침체는 안 오고 이번에 또 실업률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데 요거 보면 알겠죠. 경기 침체는 안 오고 이익 증가율,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이 두 자릿수가 나온다. 특히나 이제 셀트리온도 뭐 마찬가지지만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빠진다. 저는 듣도 보지도 못한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런 적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어떻게 봤을 때 글로벌 유동성 지표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그런 시장이고 앞으로 금리 인하는 지속적으로 좀 나와줄 것이다. 이런 상황들로 봤을 때 증시는 어느 정도 이제 우상향을 그려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뭡니까? 그 불확실성이 살짝 있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는데 사실 뭐 지금 이 탄핵 국면에서 뭐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그 어느 정도 그게 일단락이 나고 나면 또 이제 대선 국면으로 바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우리 시장에도 이제 돈들이 들어올 만한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제 큰 맥락은 이렇게 보시고 가셔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죠? 사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다 지금 이제 매크로한 환경 때문에 이 대형주들이 안 가고 그로 인해 수급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때문에 수급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안간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그 이익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이익률이 두 자릿수 이상 나오는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전체 이제 제약바이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작년 대비하고 또 2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이제 구간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셀트는 뭐 내용은 진짜 너무 좋죠, 사실. 최근에 또 이 셀트리온이 이 앱토즈마, 이 악템나 바이오시밀러 앱토즈마를 미국 FDA 품목 허가 획득을 했죠. 사실 이게 전체 이 시장 그 규모는 한 2.3조 정도 된다고 해요. 여기서 이 지금 현재 그 악템나가 차지하는 이 매출 비중은 한 50% 정도 됩니다. 여기서 과연 이제 셀트리온, 이 앱토즈마가 사실 퍼스트 무버거든요. 퍼스트 무버로서 지위를 확보하기 때문에 이 과연 이 50%에서 어느 정도 이제 가져갈 수 있을까? 그 시나리오를 이제 짠다라고 봤을 때 어쨌든 이 앱토즈마에 대한 이런 IB, SC 두 가지 제형 모두 이제 승인을 획득했고 앞으로 이제 뭐 미국, 유럽 허가를 바탕으로 해갖고 이제 기반은 다 마련해 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오리지널 의약품, 이 악템나의 시장의 한 20-30%만 가져온다. 20-30% 정도 가져온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연간 한 1조 이상 매출은 가져오는 셈이 되거든요. 1조 정도, 한 8천억에서 1조 정도.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인 시나리오로 가정을 해봤을 때 한 40% 이제 점유율
점유율을 달성할 시에는 한 1.5조 정도. 그죠? 요 정도는 충분히 좀 매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앱토즈마 하나만 봤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과연 이번에 이제 악템나의 요런 좀 이 승인에 대한 부분들 이 사실 뭐 사업은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 결국에는. 그래서 어쨌든 셀트가 이제 미국에서 5종 자가 면역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했고 해외 직판 전략 글로벌 빅파마로 우뚝 서기 위한 그런 이제 과정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 또 이 지금 뭐 하나 제출했죠. 자, ADC 항암제 신약 개발 본격화하고 요거를 갖다가 FDA 임상 계획서를 또 제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제출하면서 이 IND 이제 그 제출하면서 임상 일상이 이제 진행될 것이고 요거는 뭐 요러한 과정으로 인해 갖고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셀트가 이제 신약 기업으로 이제 도약하겠다 뭐 요런 이제 포부이고요. DRMO 요거 관련해서도 이제 사업을 또 진행을 할 건데 여러분들 바이넥스라는 회사 압니까? 이 CMO 회사인데 CMO 회사인데 셀트랑 뭐 좋은 이제 협업을 맺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이넥스가 이 그 FDA로부터 요 CGMP 승인을 획득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앱토즈마 생산 허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지난 이제 4분기부터 이미 이제 CMO 공장 가동이 시작됐고 이제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 물량이 안정적으로 이제 생산이 될 겁니다. 바이넥스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건 이제 해외 수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바이넥스 이 공장이 또 풀가동이 되게 되면 요 주가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아무튼 간에 지금 이제 셀트리온이랑 요 지금 앱토즈마를 납품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다. 뭐 요거 그냥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공장이 이제 또 가동이 시작되고 막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살아나니까 이런 이제 주식들이 다시 추세를 막 들어올리고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바이넥스도 여러분들 잘 눈여겨 보세요. 우상향 패턴을 가기 위한 그런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눌림을 줬을 때는 한번 적극적으로 매수에 임하는 것도 저는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참 지금 뭐 전체 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중에서도 굉장히 계륵 같은 이 좀 느낌이 날 거예요. 하지만 뭐 배당도 뭐 이번에 또 좀 많이 주고 하고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좀 이 자사주 매입이 지금 100%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난 이제 2024년 12월 27일 날 이렇게 그 공시한 이후에 61% 정도 이제 체결이 됐는데 아직까지 한 대략적으로 한 40% 정도 지금 체결량이 남아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언제까지? 올해 이제 3월 28일까지 매입을 완료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뭐 다 매입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관련해 갖고 이제 주주들한테 이렇게 이제 드리는 걸 해 갖고 이제 그 셀트리온 홈페이지에 올라왔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여기에 대한 정책안이 발표된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좀 관망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 가능성은 좀 불확실하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당사는 여러 시나리오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왔으며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이미 구축을 해놓았다. 자, 단기적인 대응은 충분한 미국 내 재고를 확보를 하는 것. 자, 그래서 요런 이제 대응 전략이 있고요. 그리고 중기적인 대응으로는 원료 의약품 중심으로의 공급 전략을 전환하겠다. 관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완제 의약품보다 관세 부담이 낮은 원료 의약품 수출에 집중을 하고 현지 제조소에서 완제 의약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조정할 계획이다.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공장을 세우는 이런 부분들이 또 나와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현지 업체들과의 이런 협력 방안도 이미 검토를 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지금 완제 의약품뿐만 아니라 원료 약품까지 생산할 수 있는 현지 생산 기지의 인수 또는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하여튼 이런 이제 대책을 어느 정도 이제 강구를 해놓았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갖고 너무 이제 우려는 하지 마라. 뭐 요런 이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이제 인플레이션 심화돼 갖고 뭐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수출 기업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뭐 요런 이제 내용들이 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자신 있다. 뭐 요렇게 이제 당사에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사실 뭐 이 부분은 사실 좀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우리로서는 좀 만족스럽진 않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뭐 우려한다고 해서 뭐 이게 뭐 주가가 바로 올라가지도 않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이제 증시의 어떤 환경이 일단 좋아지기를 우리가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죠? 좀 최근에 어떤 수급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박스권에 좀 가다 놓고자 하는 이런 좀 흐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이렇게 박스권 이 상단 라인 그리고 하단 라인 구간에서 뭐 벗어나지 못하고 요 안에서 그냥 있어요. 안에 있고 요 안에서 중간 정도 라인에서 레벨을 유지를 해주면서 그냥 뭐 문제 없게 그냥 그렇게 그냥 온실속의 화초처럼 막 있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뭐 이렇게 지금 박스권에 좀 가다 놓고 있는 이 좀 중요한 또 역할을 하는 게 또 기관 아니겠습니까? 기관이 위로 못 가게 계속해서 매도를 치면서 그죠? 그래서 투신 사모펀드 계속되는 매도 언제 매수로 전환할 거니? 그죠? 연기금까지도 지금 가세해 갖고 박스권에 지금 가다 놨습니다. 가다 놨어.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매도세가 좀 진정이 될 것인지, 이 지금 기타 법인,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이 완료가 되면 얘네들이 좀 들어올 것인지, 그 부분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매도하는 추이가 어느 정도 또 매수세로 이제 전환하는 국면이 나와줄 수 있을까? 하여튼 그 부분에 우리가 초점 맞춰갖고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는 최근 어떤 증시 어떤 조정으로 인해 갖고 지금 60일 이평선까지 이런 식으로 좀 내려왔는데 오늘 이제 갭 메꿔주고 5일선에서 저항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주봉상으로는 현재 이제 다시 하락 이후에 아래 꼬리를 좀 달아주는 약간 도지형 캔들이 나와주고 있고 월봉상으로는 그냥 21선 그냥 무난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무난하게. 자, 좀 다소 지루하지만 뭐 어쩔 수 있겠나요? 그죠? 자, 그래서 뭐 사실 4시간 봉상으로도 지금 이제 121선 구간에서 막 공방을 벌여주고 있고,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회비용상으로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듯, 이 지금 20만 원 구간을 좀 이렇게 강력하게 뚫어낸 이후에 지지받는 모습. 이게 좀 필요해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서 현재 박스권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언제 이제 튀고 올라가느냐. 그 부분. 아마도 이제 시장에서 지금 기대했던 이런 진펜트라의 그 점유율이 매출이 조금 잘 일어날 때 주가가 좀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게 좀 있거든요. 물론 뭐 이 지금 진펜트라의 처방률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뭐 데이터로 확인한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방 데이터가 나오는 시점 그게 이제 시장의 어떤 예상치보다 많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사실 뭐 승계 구도 때문에 뭐 안 간다 요런 이제 내용도 있지만 지금 뭐 사실 셀트리온 그룹의 이런 승계 구도는 이 서진석
이 대표이사한테 이미 굳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나중에 회장이 되겠죠. 그죠? 사실 이제 과거에도 그랬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여기서도 사실 박스권 행보가 꽤나 좀 진행되다가 여기서 한번 업그레이드가 나왔어요. 주가적으로 업그레이드 나온 이후에 여기서 또 한번 박스권 행보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이때도 이때 이후에 이렇게 대급등이 나온 거고 그리고 기간 조정을 오랫동안 받고 다시 한번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번 나왔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시 레벨을 낮춰갖고 이런 식으로 바닥권에 있다가 다시 레벨을 한번 높였어요. 높인 이후에 지금 하여튼 이런 구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구간에 있고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다가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저는 그 가능성을 이제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나는 이제 시간에 너무 좀 구애받고 나는 이거 셀트리온에 지겨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좀 그냥 다른 종목 좀 하셔도 좋지 않을까. 기회비용이 너무 아깝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오히려 뭐 되게 아깝다. 정말 내가 이 억울해서 지금 못 팔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이 참치형의 이 가족방에 이제 들어오셔 갖고 종목도 좀 제가 관심 종목 이렇게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최근에 또 이 ABL 바이오를 또 제가 또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드렸고 오늘 이제 ABL 바이오가 또 이제 또 상승세를 또 보여줬거든요. 앞으로 이제 ABL 바이오는 정말 이제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내일도 좀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이제 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또 과거에 또 최근에 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역시 똑같이 제가 요 참치형 가족방에 또 추천을 드렸어요. 꽤나 되게 많이 좀 언급을 드렸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요거는 좀 잡아야 된다라고 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 지금 잘 가고 있죠. 자,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요 댓글 타갖고 댓글에 제가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타고 오셔갖고 좀 멘징하실 분들은 좀 타고 들어오셔갖고 멘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